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거부 공격 일종인 심플러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러딩은 TCP/IP 연결 성립 과정인 시네크 에크 3웨이 핸드쉐이킹 과정을 이제 역으로 이용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플러딩 공격의 기법은 먼저 보면 공격자가 공격 대상이 되는 이제 보통 서버가 되겠죠. 공격 대상이 되는 서버 쪽에 먼저 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 쪽 같은 경우에는 씬을 연결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씬을 3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먼저 씬을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한 씬 에크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씬 에크를 보내면서 최대 연결 개수가 하나씩 빠지겠죠. 다시 이제 2가 될 거고요. 또 다시 씬이 오면 씬 에크를 보내고 씬 리시브 상태가 되면서 다시 또 2를 뺄 겁니다. 자, 그게 다시 1이 될 거고요. 또 다른 씬이 왔을 때 또다시 또 씬 에크를 응답을 해주고 씬 리시브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결국엔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또 다른 연결을 요청을 했을 때 이미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소모를 했잖아요. 소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연결을 맺을 수가 없어서 이쪽은 씬 에크, 즉 연결을 성립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발하는 게 심플러딩 공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송되는 과정이나 또는 그 과정에서 씬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잠깐 먼저 살펴보고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클라이언트 서버가 서로 씬과 시네크 에크 그리고 데이터 전송 그리고 피니시 맺는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지금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씬을 요청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백로그 큐에서 예를 들어 3개였으면 이제 씬 받은 상태가 되고 다시 에크를 보내주면서 하나씩 빼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또 다시 씬을 보내겠죠. 그럼 또 씬 에크를 보내주고 또 씬 리시브 상태가 되면서 다시 또 여기서 또 빼서 1이 되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원래 씬을 요청을 하면 씬 리시브 상태가 돼요. 서버 쪽 프로세스는. 그리고 씬 에크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쪽에서 다시 에크를 보내주고 여기서 이스태블리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만약에 웹이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와 이쪽에 만약에 웹브라우저에 대응하는 아파치였다고 한다면 아파치가 이렇게 서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뭐 크롬이었으면 크롬이 이쪽에는 아파치하고 서로 연결이 맺고 데이터를 실제 요청하거나 받거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확인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요청이나 이제 확인 다 끝나고 더 이상 요청할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이제 클로즈, 피니시로 갑니다. 클로즈 하긴 피니시 상태로 넘어가서 서로 간의 피니시를 확인해서 에크를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클로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당 프로세스도 이제 종료가 되겠죠. 프로세스도 원래대로 이제 다시 종료되고 메모리나 CPU 같은 걸 다 반납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게 기본적인 TCP를 이용한 연결 과정입니다. 물론 UDP는 이런 과정이 없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전송이 되니까 이거는 TCP에서의 연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플러딩은 이제 TCP 연결을 이용한 공격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연결이 TCP 이용해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서 캐시를 일단 지우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 서버 쪽에서 어떻게 연결이 성립이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서버 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TCP 지금은 리슨 상태로 지금 TCP 연결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맵이 지금 같고요. 그리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이스태블리시 상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프로세스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렇게 포크된 프로세스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미 또 끊어졌네요. 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이걸 같이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아까 도면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쪽에서 웹을 이용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은 결국엔 TCP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결을 요청을 하고, 씬을 보내서 연결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씬 리시브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에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에크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이스태블리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데이터 전송이 왔다 갔다 하겠죠. 데이터 요청하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에크 보내주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연결 요청이 없게 되면 이제 이 프로세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료를 시키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종료하자 서로 연결하고 이쪽에서도 종료 요청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클로즈가 돼서 이 프로세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현재 프로세스가 이스태블리시가 됐다가 지금 타임웨이트로 빠졌죠. 빠졌고 지금쯤은 아마 이제 아예 다 종료가 됐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도 지금 이렇게 실제 이 연결을 해당했던 프로세스 이렇게 포크 대산화가 시작이 됐었죠. 이 프로세스도 이제는 사라졌을 겁니다. 자,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고 지금 아까 위에 있던 이 프로세스가 지워진 거죠. 그래서 다시 대기 상태로 지금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연결이 있었으면 여기서 아파치가 또다시 포크가 되겠죠.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게 TCP를 이용한 이제 통신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연결에서 사용되는 이 부분에서 실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 예를 들어 여기는 아까 아파치였죠. 아파치가 있다가 포크가 돼서 하나가 생기고 그 생긴 것이 이걸 담당하는 거죠. 신 리시브를 보내주고 리슨 상태에 있다가 하나가 생겨서 신을 받고 리시브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신 리시브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에크가 오면 이 프로세스가 다시 이스태블리시 상태가 돼서 이쪽에 있는 프로세스랑 서로 이제 통신을 주고받기 위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까 크롬이었으면 크롬이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주고 응답을 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기본적인 통신 과정이에요. TCP 연결 과정.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쪽에서 연결 요청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피니시를 보내고 이쪽에서 피니시를 보냅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빠지는 건데 아까는 지금 이 상태로 가 있었던 거죠. 이미 클로즈 상태 지나고 웨이트 상태 지나고 클로즈 지나고 쭉 빠져나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격자는 무엇을 이용하느냐?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자, 씬을 보내고 씬에크를 보낸 다음에 에크를 보내야 연결이 되고 쭉 지나서 피니시까지 갈 거예요. 근데 공격자는 여기까지만 진행되게 하는 거예요. 즉 하프오픈이라고 해서 반만 열어놓은 거죠. 문을 반만 열어놓고 그냥 대기 상태 빠지는 거예요. 씬 리시브 상태에서 이 프로세스 아까 아파치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가 이 상태에서 대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스태블리시도 안 되고 클로즈까지 안 가게.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서 아까 말한 아파치 같은 경우에도 무한정 포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파치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어서 포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돌 때마다 아파치가 하나씩 포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쭉 생길 건데 예를 들어 아파치 10번까지 다 했어요. 새로운 연결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포크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용자가 새로운 연결을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아파치가 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게 심플러딩 공격입니다. 결국에는 시스템에 유한한 자원을 다 소모시켜서 더 이상 새로운 대응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심플러딩 공격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CP 연결 과정과 프로세스의 유한성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심플러딩 공격을 했을 때 이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또 대응점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신 연결이 하나 왔을 때 이 연결을 무한정 기다리진 않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연결됐다가 더 이상 새로운 진행이 안 되면 그 연결 성립하려고 했던 걸 다 이렇게 종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 왔어요. 신 에크를 보냈어요. 그런데 에크가 안 와요. 그러면 이거 무한정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한 타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없앱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자원들을 반납해서 또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도록 해두는 거죠. 그런데 공격자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워낙 빠르게 공격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요청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이게 만약에 사라졌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그래도 또 다시 공격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게 3개였다 그러면 그 3개를 항상 다 사용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심플러딩 공격입니다. 그래서 짧은 빈도에 계속 반복적으로 빠른 요청을 하는 게 심플러딩 공격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다시 또 이게 방어 방법이 있어요.
자, 방화벽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임계치를 정합니다. 특정한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횟수의 씬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 씬, 예를 들어 여기 120이죠. 120번 이상의 1초당 120번 이상 씬을 요청하게 되면 이 IP는 300초 동안 차단시켜라 라고 방화벽에서 이렇게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IP를 변조하죠. IP를 변조해 가면서 이 규칙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IP로 뭐 100번 요청한다면 IP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런 이런 방어 기법에 적용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 공격을 이제 우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도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 공격 상황 한번 유발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캐시를 다시 한번 지우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공격자에 가서 지금 공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HP 이용해서 소스 바꿔가면서 210 100점 100점 10에 80번 포트를 이용해서 씬을 계속 보내라고 했습니다. 공격을 시도를 해보고요. 와이어 샤크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버 쪽에 가서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서버 쪽에서 한번 내용들을 보는데 보시면 실제 연결이 안 됐죠. 실제 잠깐 보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서 210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연결하라고 했지만 빙빙빙 돌 뿐이지 지금 응답이 안 돌아와요. 응답이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실제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새로운 프로세스가 지금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CPU는 놀고 있어요. CPU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이 크게 뭔가 부하를 거는 프로세서가 별로 없어요. 재평을 하고 네트워크 연결 상태는 어떤가 하겠습니다. TCP를 봐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서로 다른 IP들을 통해서 랜덤 포트를 통해서 이 서버 쪽에 씬 리시브 상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씬을 받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에크를 다시 와야만 이스태블리시가 되면서 포크를 딱 해가지고 던져줄 텐데 다른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한테 던져줄 건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거죠. 진행이 못 되고 씬 리시브 상태에만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용자는 이렇게 접속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와이어샤크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씬과 씬에크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크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씬과 씬에크만 계속 반복되고 있고 실제 세 번째 에크가 와서 이스태블리시 형태로 빠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은 별로 하는 건 없으면서 지금 바쁘게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서비스는 못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 유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한번 이 공격을 종료를 시켜서 실제 종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 컨트롤 C 이용해서 종료를 시켰고요. 그리고 와이어샤크를 보면 이제 계속 들어오던 씬에크는 어느 정도 사라졌네요.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쪽 서버 쪽에 가서 지금 연결했던 것들이 아까 엄청나게 많았던 씬 리시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새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존 씬 리시브들이 이렇게 종료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줄어들 겁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이 줄었고요. 줄어들면서 이렇게 상태 바꿔가면서 이제 종료돼서 사라질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실제 이 씬 관련된 부분들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들은 삭제가 되니까 시스템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거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아올 겁니다. 이거는 아까 잘못 받아와서 한번 빨리빨리 받아오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탭을 여러 개 열었잖아요. 각각의 탭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새로 진행을 해보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프로세스들 만들어져서 대응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연결이 이렇게 될 건데 이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아까처럼 신리시브 상태로만 가버리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를 실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아까 봤던 것처럼 방화벽 이용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신이 너무 자주 들어왔을 때 이제 차단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IP를 계속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방법도 적용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 플러딩 공격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는다 이런 게보다는 신 플러딩 공격을 좀 방어하고 또 이 신 플러딩 공격의 그 강도를 낮추거나 또는 이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쿠키를 적용한다든지 백로그 큐를 늘린다든지 또는 IP 테이블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단 IP 그 PPS 이상 일정한 기준을 넘어가는 것들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이제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 뭐 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잠깐 보면 심플러딩 프리벤트까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이런 방법들을 리눅스 서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처럼 이제 IP 테이블즈 이용한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 타임아웃 같은 거 타임을 줄여버리거나 그래서 신 타임아웃 자체를 짧게 잡아주거나 그리고 이제 여기처럼 이제 버스트 관련된 부분들도 확인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심플러딩 관련된 IP 테이블 규칙들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신쿠키나 나머지 TCP 연결에 관련된 설정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버에다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은 IP 테이블이기 때문에 서버 자체, 리눅스 서버 자체 방화벽이고요. 소프트웨어 방화벽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TCP 관련된 이제 환경 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면 먼저 신쿠키 활용을 해라 라고 돼 있어서 이제 신쿠키 방식은 TCP가 서로 연결할 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 이제 씬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씬에 대한 에크를 보낼 때 이 에크에 쿠키 값을 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쿠키 값이 와야만 이 쿠키 값을 정확히 잡고 와야만 연결을 해준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 여기에서 그 공격을 하는 심플러딩은 씬만 보내버리기 때문에 이 씬 쿠키를 적용한다고 해서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백로그 크기를 키워라. 원래는 더 작은데 키워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리트라이 횟수 같은 거 확 줄여버려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환경 설정, TCP 관련된 환경 설정의 내용들을 조금씩 수정을 해서 공격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보면 자, 이쪽에서 관련된 환경 버스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말고요. 여기서 TCP 신쿠키 볼까요? 네. TCP고 TCP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설정을 좀 바꿔놨는데 여기 보면 환경 설정에 신쿠키 TCP 신쿠키를 사용하도록 1로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뭐 W 명령 이용해서 이 뭐 값을 바꿔줄 수 있겠죠. 0이나 1로. 그 다음에 뭐 백로그 크기도 잠깐 확인을 해보죠. 보면 아니고요. TCP의 맥스
백로그 값 확인을 해보게 되면 현재는 이 시스템은 이렇게 128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뭐 이렇게 키워준다든지 이런 방식, 그리고 뭐 소맥스나 이런 실제 연결 관련된 설정들 있잖아요. 활성화된 연결을 몇 개까지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 설정도 이제 손을 댈 수가 있겠죠. 그래서 TCP 관련된 환경 설정을 이제 바꿔서 이제 서버를 튜닝을 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도 이런 심플러딩이나 다른 디도스 공격들의 그걸 완화시키는 이런 공격들의 방어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 방화벽이라든지 자체 방화벽 또는 아예 하드웨어 방화벽 또는 IDS, IPS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탐지를 시도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이용해 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시스템 TCP에 관련된 환경 변수들을 이용한 이제 시스템 튜닝을 통해서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여기 뭐 밑에 쪽에 올라와 있던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제 파라미터, 아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스템의 환경 설정 파일들을 손대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 손을 대서 수정하는 방법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로 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이런 설정값, 지금 맥스콘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최대 연결 개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서 조금 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기처럼 백로그 값 또는 여기 있는 소맥스 값,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이스테블리 상태에 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 가능하다라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심플러딩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스테블리시까지 안 가죠. 안 가다 보니까 이걸만 딱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디도스 공격을 당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방어책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좀 더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방화벽이나 IDS, IP 같은 보안 장비나 또는 이제 웹 관련된 방화벽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제 도입이 되는데, 시스템 튜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 자체 튜닝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보안 시스템들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다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아예 뭐 처음부터 다 방어하겠다, 이건 좀 어렵고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른 모니터링과 빠른 대처,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심플러딩에 대해서